오늘 이제 오마이뉴스가 단독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 서울 용산의 한남동 대통령 관저공사 일부를 음.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연관된 업체들이 진행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그래서 뭐 김 여사가 코바나 컨텐츠 운영할 당시에 전시를 후원한 업체가 12억 원 규모의 시공을 맡았고 네. 설계 이 감리 용역을 맡은 업체도 김 여사 연관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부인을 했어요. 후원한 업체가 아니라 이 코바나 컨텐츠 거기 참여한 뭐 그 업체, 뭐 공사업체, 시공업체 거기 그 업체가 이제 한 거다. 후원한 건 아니다. 그래서 감사의 뜻으로 포스터에 이름을 좀 올린 거다. 뭐 이렇게 좀 해명을 하고 있던데. 글쎄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의혹은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는 업체라 이거지 김건희 여사. 연관이 있는 코바나 컨텐츠랑 연관이 된 그 사람 인정한 셈이 됐다. 연관이 있다는 게 뭐 안다는 얘기고 뭐 친하다는 얘기지 뭐 그러면 파트너인데 네, 연관이 후원 돈을 안 냈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연관이 있어 보여요. 어떻게 그래. 봐야 됩니까? 이런 것들 사저 공사에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 인연이 있는 그 업체들 들어오고 이런 게 사적 지원 논란과 함께 뭔가 사적인 라인, 그러니까 아니면 비선 이런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뭐 밝혀지고 이러고 있어요. 그 한남동의 비밀은 네. 제가 언젠간 깔 거예요. 한남동의 비밀 있어요? 지금 무르익고 있어요. 그래요? 그 4월 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이 네. 전 과정은 완전히 우리가 모르는 세력에 의해서 지배당한 스토리입니다. 그래요? 예. 그 육군 참모총장 공간이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대통령 숙소가. 근데 그것도 한 달이면 된다 그러더니 왜 아직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곧 아마 한 달이면 된다더니. 그랬었어요, 사실은. 업체 금방. 사정 봐주느라 그런 거겠지. 업체 공사 기간 충분히 주느라고. 결국에는. 아니 그렇죠. 아니 네. 하루라도 빨리 그 저기 서초동에서 나오고 싶지 그래. 거기 지금 확성기 엄청 틀어놨는데 아무려면 뭐 오기 싫어서 안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업체 사정 봐주고 네. 뭐 이런저런 원래 계획이 졸속이었던가. 그러니까 모든 주먹구구식으로. 네. 그리고 아는 업체 수의 계약 주고 그거는 저기 한남동만 그렇습니까? 대통령 집무실 인테리어는 누가 했을까? 그것도 수의 계약이죠. 네. 그것도 나왔었죠. 신생업체죠. 네. 거기도 멀리 비밀이 있는. 있어요. 아무나 맡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저기 이 김건희 여사를 지배하는 네. 인물과 관계돼 있어요. 집무실. 그건 내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상황들은 네. 그 저기 공간과 집무실 인테리어 업체가 전부 수의 계약을 해. 정체불명의 또는 지인의 네. 이런 어떤 그 업체가 그것도 어디 저 포천의 그 신생업체가 그랬었어요. 수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을 그 인테리어 하는데 그런 업체가 푹 튀어나와 가지고 싹 먹어버렸다. 그 대통령 집무실이 그게 뭔데? 저기 뭐냐 그 공간은 뭐고? 네. 국가 가학급 시설입니다. 그렇죠. 예, 국가 가학급. 거기엔 거기엔 도청 방지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 저 내구성이라든가 네. 이런 어떤 그 특수한 그 공사가 점검 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감시 또 신원조회 업체에 대한 적격성 평가 이런 부분에 이중 삼중 해야 되는 네. 그 중요한 공사예요. 이런 거를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따네. 여기에는 그 상당한 국정농단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그건 제가 차츰 설명을 드려요. 궁금합니다. 이번에 오마이가 좋은 기사로 물꼬는 터주셨는데 네. 결정타가 있다. 결정타가 있다. 네. 그러니까 이 대통령 관저공사인데 사실은 이게 또 김건희 여사 관련 있는 네. 뭔가 연관성이 있는 그런 업체가 또 맡아서 이 음. 공사를 했다, 인테리어를 했다 이 부분 집무실도 그렇고 네. 대통령실에 있는 근데 참 실력들이 좋아. 그런 거 어떻게 알아내? 오마이는. 저희도 취재를 했습니다. 취재원이 있어서 그렇군요. 취재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후원을 안 했다라고 대통령실이 얘기했지만 연관이 있는 그런 상황을 인정했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는 더 뭐 캐면 나올 게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럼요. 네. 결국은 같은 시기에 네. 김건희 여사 공민된 논문 3편에 대해서 표절 아니라 그랬고 한 편은 판단 불가라 그랬고 맞아요. 어제 이제 발표가 됐죠. 이제 그 됐고 네. 여러 가지 어떤 그 돌아가는 어떤 그 분위기를 보니까 네. 지금 뭐 대통령이야 휴가가 있어 뭐
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고 그 휴가가 있는 대통령 두들겨 패기는 조금 양심에 약간 아 그래요? 나도 좀 꺼려지네. 휴가가 있으니까. 혹시 나 때문에 휴가 망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사실은. 그렇게 푹 쉬신다고. 예. 하지만은 푹 쉬시고 반성 네. 노화 좀 하시고 제대로 혁신 좀 해야지. 네. 어떻게 된 게 본인 입으로 옛날에 중앙지검장에서 잘리고 나가지고 예. 나는 인물이 아니라 제도에 충성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공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해놓고 막상 본인이 대통령이 되니까 네. 부인 챙겨줘, 지인 챙겨줘, 후원회장 챙겨줘, 동문 챙겨줘 어. 이러면서 어떤 대통령을 제도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의 어떤 제왕으로서 이해를 하냐 이거요. 그래 자기는 충성 안 한다 그랬지만은 사실은 자기는 충성을 받고 싶어 하고 있잖아. 그게 이런 식의 어떤 사적인 그 네. 사유화 되는 어떤 경향이란 거 뭐야? 왜 검찰 특수부 다 시켜? 그러니까 이런 건 뭐냐면 본인은 지는 제도에 충성 안 한다고 했지만 네. 사실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법치도 아니고 인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충성의 논리가 아니면 뭡니까? 네. 거기에다가 밀어붙이기 정책 그게 제도입니까? 뭐 5살 입학? 네. 이게 어쩐다고? 그러니까 소통을 하고 뭐 시스템으로 운영하겠다고 자기는 검사 시절에 검찰총장 되기 전에 그렇게 뻥뻥 내질러 놓고 막상 대나 놓으니까 무슨 시스템이 있고 무슨 공론화가 있고 무슨 그래요? 협치가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하면서 오히려 더 한술 더 떠버리니 이런 면에서 우리가 아는 윤석열의 기본 정체성과 신념 체계는 한번 이거 총체적인 연구 대상이고 재검토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요. 지금 속보가 방금 들어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하나.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과 관련해서 교육부에 신속한 공론화, 초당적 논의 이걸 촉진해라. 그 이렇게 밀어붙이겠다는 얘기예요. 하는데 네. 이거는 뭔가요? 그러니까 결론 정해놓고 뭐 논의 한번 해봐라 이런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업무복을 받고 다 승인한 정책이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 예. 그러고 났으니까 이제 재검토하라고 못 하는 거지. 아니 이게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같은 문제도 자문기구에서 속전속결로 결정해놓고 한다고 해놓고 이제 만나서 네. 얘기 듣는다, 의견 수렴한다 해놓고 모여서 총경들을 모여서 회의하려고 하니까 그거는 불법이다, 네. 징계하고 이런 모습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 좀 반복되는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제도와 시스템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삼아놓고 네. 그것이 아니라 권위와 인치로서 이것을 뒤집어 버리는 이거는 일단 가장 어떤 스스로에 대한 기만이죠. 네. 뭐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기만을 하는 것이죠. 본인에도 기만을 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죠. 지금 네. 간단해. 내가 입 아프게 예. 떠들 이유가 없어. 지지율 떨어진 이유가 그거예요. 뭐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말한 대로 안 한 거지. 약속 안 지키니까 말한 대로 안 한 거예요. 국민들의 기대와 다르게 예. 정치를 하니까 말한 대로 할 때까지 두들겨 패야 돼요. 자기만 두들겨 패? 나도 네. 두들겨 팰 줄 알아요. 이래봬도 나 있잖아요. 네. 무슨 눈치 보는 사람 아니야. 우리 어머니가 나보고 말 좀 살살하래. 괘씸죄 찍힌다고. 그래요. 근데 어머니, 예. 제가 괘씸죄 찍히건 말건 그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짙게 먹고 가는 똥 싸겠다는데. 제가 뭐 어디 공직에 가겠습니까? 네. 제가 무슨 어디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겠습니까? 그저 오마이 뉴스에 나와서 그 출연료 갖고 곰탕이나 사 먹으면서 짙게 네. 먹고 가는 똥 쌀 거예요, 저. 그래요. 이게 저는 행복해요. 마음은 이제 단단히 먹고 계십니다. 뭐 단단히가 아니라 속편하게 먹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유인으로서 좀 삽시다. 우리 자유인으로서. 자유인으로서. 자, 자유인 김종대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또 유튜브 채널도 있어요. 네. 뻥 뚫리는 TV. 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저희 댓글창에 고정시켜 놨습니다. 김종대 뻥 뚫리는 TV 구독을 하셔서 네. 이렇게 자유인 김종대 교수님의 다양한 또 정말 알찬 컨텐츠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마이 TV도 구독 안 하신 분들 010-3279-3828 전화도 주셔서 시청료 내주시고 그래야 또 김종대 교수님의
출연료가 나가요. 그러니까 010-3279-3828 자발적 시청률 좀 부탁을 드리고요. 마라톤님께서 김종대 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단샤리님께서도 김종대 가는 똥 자유인 좋다. 그리고 펠릭스님이 김 교수님이 속이 시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자 저희 뭐 애청자분들 보고 계신데요. 자 여러분들 어디서 이 김종대 교수님의 사이다 발언 듣고 계신지 잠깐 출석 체크 좀 해보고 방송을 좀 마무리할 텐데 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을 좀 20%대인데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휴가 이후에 뭔가 어떤 결정을 할 걸로 예상하세요? 어떻게 좀 아니,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고, 국민의힘은 예, 네. 그다음에 오늘도 뭐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네. 김대기 비서실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아 속보가 물론 나왔어요. 반려했습니다. 반려했다고 하고 예. 이런 식의 어떤 푸닥거리는 하는데 네. 사고는 대통령이 치고 왜 주변에서 참모나 당 쇄신으로 굴르가 사고는 다 대통령이 쳤는데 문자 메시지 누가 보냈어? 대통령이 보냈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권성동이 물론 실수로 공개는 했지만, 네. 그렇지만 누가 사과해야 돼? 왜 권성동 사과밖에 없어? 이건 대통령이 사과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다 보고 계시는군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몇 가지 처방이 있어요. 네, 네. 처방전까지. 내가 어디서 들은 얘기예요. 네. 그 누가 길바닥에 똥을 싸놨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네. 그런데 육아가 지나가면 뭐 음. 공자 맹자 같은 이런 육아가 지나가면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 네. 눈살을 찌푸리고 코를 막으면서 이런 망조가 있나? 이런 예 어긋나란 말이야. 네.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그러고 지나가요. 이거 앞으로 좀 내가 좀 교화를 잘해야 되겠다. 음. 이래가지고 혀를 끌끌 차면서 가. 네. 잠시 후에 노자가 와. 도가들이죠. 도가들. 얼마나 급했으면 여기에 똥을 쌌겠노. 이러면서 그 사람을 이해해. 얼마나 급했으면. 예. 이래가지고 그럴 법합니다. 이러면서 참 이 급한 사람의 심정을 이해해. 네. 잠시 후에 한비자 같은 법가가 와. 이번엔 또 뭐라 그러냐? 법대로 하라 뭐 이런 건가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가 사회 시스템을 만들겠다. 앞으로 길바닥에 똥을 못 산다. 네.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겠다. 이래고 가. 그러면은 계속 있는 거잖아요. 계속 있는 거야. 지는 안 치워.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법가에 소속돼 있어. 그런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네. 그런데 가만히 보니 나도 똥이 마려워. 지도 싸. 지도 결국 그렇게 되는 상황이다. 그래가지고 이게 결국은 똥은 안 치워지는 거야. 노자식으로 쇄신해야 됩니까? 법가식으로 해야 됩니까? 육아식으로 해야 됩니까? 이게 담론이라는 차원으로 보면은 네. 이게 뭐가 정답인지 몰라. 음. 그런가 하면은 스님이 지나가면 또 뭐라 그러겠어? 네, 뭐라 그러나요? 저 똥이 윤회를 하는구나. 저 똥을 먹고 사는 곤충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러니까 뭐가 옳은 거야? 도대체 옳은 게 뭐야? 그리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것이요. 네. 그런데 이 정부 출범하고 80일 지났는데 가는 데마다 똥덩어리가 길바닥에 있고 방바닥에 있고 지천을 했어.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냐? 옳고 그름의 문제냐 이게? 물론하고 이제 면은 다 상했어. 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한 가지 해법을 정확하게 선택해서 집중하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노자식으로 뭐 예컨대 얼마나 급했으면 이래가지고 인간을 이해하고 급하지 않도록 복지 체제를 내가 서민을 위해서 네. 뭘 한다든지.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건 내 정답의 얘기를. 문제는 아니에요. 하여간 똥에 비유해서 죄송합니다. 네. 혹시 저 식사하시다가 방송 듣는 분 있으시더라도 이해는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식사하시는 분 입장에선 내가 이렇게 음식을 먹으니 나도 언젠가는 똥을 놓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야. 이걸 얼마나 해석이 다양해.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음. 언어와 처방을 내놔야 국민들이 듣고 뭐 이해를 하고 그게 또 지지율 상승, 지지율 그치. 반전에 영향을 주는 거지. 지금처럼 다른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이 대신 사과하고 이런 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한 번 싸면 계속 싸요. 그러니까 자 문제는 네. 저는 뭐 어떤 것이 옳다, 육아가 옳다, 도가가 옳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네. 그러나 진단과 처방은 다 나온 겁니다. 음, 실행이 문제예요. 실행의 문제다. 신념을 갖고 소명을 갖고. 예. 근데 이유를 모르니까 네. 여기서 이제 그 똥바다에서 헤엄치는 건데. 음.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옳은 것 같고 네. 저것도 옳은 것 같고 음.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마음은 급해지고 술은 땡기고 네. 이런 상황에 빠지는 이런 네. 상황을 뭐라 그러느냐 음. 일종의 공황 상태라 그러는 거야. 음. 근데 대통령이 돼 보니까 네.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전혀 다른 세상이고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본인이 이제 사실은 변해야 되고 이거 이 얘기는 뭐 여당 쪽에서 나와요. 대통령이 바뀌어야 대통령이 사실 쇄신해야 달라져야 지지율이 반등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해법을 보면은 그런 모습은 안 보이고 있다. 계속 혼란과 똥이 쌓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휴가 이후에 정말 달라지는 모습이 좀 보일지 이건 좀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네, 휴가 잘 다녀오십시오. 네, 네. 재충전의 시간을 네. 갖는다고 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